네, 안녕하세요. 의문론 3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번 차시에는 자음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일단 PPT 3주차 PPT 13쪽 자음과 모음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마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과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좋은 위치에 의한 분류, 좋은 방법에 의한 분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혀의 전후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 시수업 마지막에 12쪽, PPT 12쪽에서 여러분들 자음과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기류가 나올 때 공기가 우리가 조음을 하는 것이 공기를 들이마시는 흡기와 내보내는 호기의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호기, 공기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공기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잘 나오느냐 그런 모음이고 조금이라도 장애를 받으면 그것은 이제 자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음의 속성은 뭐냐면 공기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건 그것이 연구계에서건 경구계에서건 아니면 치조건 입술이건 어떤 특정 조음 위치에서 공기가 막히거나 마찰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식으로든 공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공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못하게끔 어떻게 이제 혀가 닿거나 막거나 마찰을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제 조음 위치가 되고 방금 말했다시피 공기를 완전히 막느냐 폐쇄하느냐 아니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보내느냐와 같이 공기를 내보내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음은 공기를 내보내는 그 방식과 공기가 나가면서 장애를 받게 되는 그 위치가 자음을 분류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좋은 위치에 의해서 분류되고 또 좋은 방법 혹은 좋은 방식이라고도 해요. 분류됩니다. 반면 모음은 어떠냐면 앞에서 배웠다시피 모음은 성대 진동도 수반하고 그 다음에 공명강을 울리면서 나오는 그런 공명음이에요. 이 모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장애가 공기가 나오면서 막히는 일은 없어요. 막히는 일은 없지만 혀의 앞부분을 사용하기도 하고 혀의 뒤쪽이 관련되기도 하고 해서 전설이냐 후설이냐 또 그리고 혀의 높낮이 혀가 높기도 하고 또 낮기도 하고 이 혀의 높낮이는 사실은 입을 벌리는 정도 그것을 입을 벌리는 정도를 10개자를 쓰고 입구자를 써서 개구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할 때보다는 아 할 때가 입을 더 많이 벌리죠. 그래서 이 할 때는 이제 입을 좀 다무는 소리 폐모음이 되고 아 할 때는 입을 많이 벌리는 이제 그 개모음이 돼요. 10개자를 써서. 그러면 이 모음은 상대적으로 혀가 좀 높고 아 하고 입을 벌리면 턱을 따라서 혀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저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혀의 높낮이는 개구도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 입술 모양은 여러분도 잘 아는 오, 우처럼 입술이 둥글러지는 입술을 내밀게 되거나 입술을 사용하는 입술이 이제 좀 나오는 소리 그것을 이제 원순모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에 이런 소리들은 입술을 이제 둥글리지 않는 그런 소리가 되죠. 모음의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제 다음 주 차시에 모음은 다시 배우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모음의 분류 기준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혀의 전후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의 모양. 그러니까 자음하고는 전혀 분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공기의 장애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네.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자음을 본격적으로 보는데
자음의 분류에서 첫 번째 조음 위치에 의한 분류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발음할 때 그 음성기관은 앞쪽에서 이미 배웠던 그런 음성기관들이죠. 이 음성기관들이 이제 조음 위치가 되는 거예요. 조음이 되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조음 위치에 의한 분류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하고 외웠던 이 음성기관들의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양수음이다. 그러면 조음 위치가 도입술이잖아요. 그래서 양수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의 분류는 첫째 조음 위치에 의한 분류라고 해서 자음이 조음될 때 공기가 장애를 받는 위치, 그게 조음 위치예요. 그래서 양수음은 입술에서 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입술에서 막히게 되니까 네. 그래서 빌레비얼, 양수음. 한국어의 경우에는 두 입술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그냥 수음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두 입술을 다 사용한다고 해서 양수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치음이 있고 치조음이 있어요. 치음은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전형적인 혀끝이 이에 닿는 그런 좀 더 앞쪽에서 나는 소리고, 치조음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이 뒤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알베올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국의 팔라탈, 연국의 벨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경국의 뒤에 전설음, 연국의 뒤에 후설음 이렇게 붙여놨죠. 치조랑 아니 경국에가 뭔 전설이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러니까 입천장 경국의 위치가 혀의 위치로 따지면 전설과 같아요. 그리고 그 입천장 영국의 위치가 혀의 위치로 따지면 후설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쪽에 가서 음운 현상이나 이런 걸 좀 더 본격적으로 배우면 이 두 개의 개념을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입천장을 기준으로 할 때는 경국의 연국에 되는데, 경국의 바로 밑에 우리가 혀가 있잖아요. 그 경국의 위치에 혀의 앞부분이 놓이고 연국의 위치에 당연히 혀의 뒷부분이 놓이겠죠. 그래서 경국의 음은 다른 말로 전설음이라 할 수도 있고 영국의 음은 이제 후설음이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문음은 성대의 틈이 성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이 있는 게 어디예요? 후두죠. 그래서 후두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후두음이라고 이제 성문음과 후두음은 이제 그 성문음이 이제 글로털이고 후두음이 레린절이에요. 이제 레린절인데, 후음은 뭐냐면 이게 전통 중국 성문학 훈민정음 해례에도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아음, 설음, 아설순치요, 아음, 설음, 후음, 뭐 순음 알고 있잖아요. 뭐 순음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걸 후음도 이제 전통적인 용어인데 후음이라고도 많이 해요. 근데 순음은 잘 안 쓰는데 굉장히 후음 많이 써요. 그래서 일단은 성문음, 후음, 후두음이 이제 우리로서는 같은 용어다. 일단은 기억을 거의 같은 용어다. 사실 완전 똑같다고는 항상 할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기관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이제 외우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언어학, 이 국어학적 수업을 좋아해서 계속 쫓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학부 수준의 수업에서는 어학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기초 지식들을 공부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문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스스로 비평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발표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어학은 이제 강의 중심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외우고 투자를 하면 굉장히 쉬운 강의가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교재를 읽지를 못해. 이걸 외워놓지 않으면 뭐 성문음이 뭐였지? 경국의 음이 뭐였지? 뭐 이러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 미뤄두지 말고 점점 양이 많아지잖아요. 양이 많아질 뿐 아니라 이제 외워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지금 음성기관과 더불어서 용어를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면 강의하면 잔소리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혼자 떠드니까 잔소리를 좀 안 하는데 좀 미리 좀 외워두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 이제 그 음들을 발음할 때 이제 그 조음 기관의 모양이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그 측면도들을 제시해 봤어요. 그래서 양손음은
거기 보면 이제 한글 자모로 말하면 뭐 당연히 알죠?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에 해당하는 이 소리들을 이제 양순음이라 하고, 치음은 디귿, 쌍디귿, 티읕, 니은, 그 다음에 영국의 음은 기역, 쌍기읒, 키읒, 그 다음에 여기는 이응이에요. 이응인데 이 이응은 종성의 이응만. 우리가 앙 했을 때 초성의 이응은 아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종성의 이응, 앙 하는 영국의 비음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요 소리들만 영국의 비음 뭔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외우게 될 것이야.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주어진 것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성의 경우에만 해당을 하는데, 양순음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발음을 하는 소리고, 치음은 혀끝을 윗니 뒤쪽에 붙였다 떼면서 발음을 하고, 영국의 비음이란다. 영국의 음은 후설 부분을 영국에 붙였다 떼면서 발음을 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비읍을 말할 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두 입술이 닫혀 있는 거 보이죠? 두 입술이 닫혀 있는 게 보이죠? 디귿을 발음할 때는 입술이 벌어져 있죠. 그런데 전설 부분이 혀끝이 그 윗니 뒤쪽에 붙어 있는 게 보이죠? 기역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후설 부분이 연국의 쪽에 붙어 있죠. 이게 지금 기역자 니은자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뭐 자료 강독 들은 친구들도 있고 국어사 시간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이들 소리가 이제 양순음, 치음, 영국의 음이 됩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 보니까 목젖이 다 비강 쪽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죠. 목젖이 막고 있는 거 보여요? 지금 국외수가 막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비강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구강음들이겠죠. 그럼 아까 영국의 비음이라고 앙 할 때 이 종성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목젖이 떨어져서 공기가 비강으로도 나갈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 그림을 통해서 미묘한 차이를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예쁜 말만 하고 삽시다. 나도 안 그러기는 하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치조음, 그 다음에 경국의 음, 성운음. 네, 이게 지금 그 옆에 이제 음성 기호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이제 나중에 막 걱정할 거 없어요. 선생님이 또 다 제시해서 결국은 외워야 하는 음성 기호들인데, 지금 다들 뭔 소리래, 뭘 외우래 뭐 이러지만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앞에 이제 그 폐쇄음들은 이제 간단해서 아직은 소개를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각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음성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그 치조음과 경국의 음은, 일단 경국의 음을 먼저 보면 경국의 음의 대표적인 것은 지읒, 쌍지읒, 치읒이에요. 경국의 음이고, 그 다음에 치조음은 리을이 있어요. 유음, 리을이 있는데, 지금 시옷하고 쌍시옷은 어떻습니까? 치조음인 경우도 있고 경국의 음인 경우도 있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잠깐만. 다시 앞 페이지에 보면 치음 부분에 또 니은이 있죠. 자,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치음 니은이 있어요. 니은은 치음이었어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 시옷하고 쌍시옷은 치조음이에요. 치조음이야. 그런데 지금 니은은 치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시옷하고 쌍시옷은 치조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니은, 시옷, 쌍시옷이 경국의음으로 묶여 있어요. 어머, 이게 뭔 일일까? 네, 일단 답부터 말하면, 자, 나 해보세요. 나, 니, 나, 니, 혀가 조금 뒤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자, 녀 해보세요. 녀. 자, 니나 녀는 나보다는 조금 뒤쪽으로 가요. 아마 느껴질 거예요. 경국애로 갑니다. 즉 치음이었던
니은 소리, 정확하게 말하면 치조 비음인데 여러분들 아직 잘 다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이 니은이라는 문자가 나타내는 치조 비음이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치비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치비음, 치음인 비음, 치음인 니은이 자 다시 정리할게요. 치음인 니은이 이모음이나 반모음 앞에서, 그러니까 이나 여야 요유 앞에서는 경구개가 돼요. 이, 여, 야, 요, 유. 즉 니냐, 녀, 뇨, 뉴는 이때의 니은 소리는 경구개음이에요. 나는 치음이에요. 나, 너, 누, 노는 치음이에요. 치음이에요. 그런데 니, 냐, 뇨, 뇨, 뉴 이 소리들은 경구개음이에요. 자, 나, 니 차이가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지금 PPT 16쪽에 시옷과 쌍시옷은 니은과는 달리 치조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 시, 사시 해보세요. 사시. 시옷이 훨씬 잘 느껴지죠? 사, 시, 시, 사시, 셔, 쇼, 슈, 쇼. 사, 서, 소, 수. 쌍시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모음과 야여요유, 정확하게 말하면 평순반모음,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을 살려본다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야여요유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나 시옷이나 쌍시옷이라는 문자가 나타내는 이들 소리들은 이모음이나 야여요유 앞에서, 이 야여요유 앞에서 경국의 위치로 변화해요. 음소로서는 하나죠. 우리 앞에서 이음 배웠죠. 이음인 거예요. 이음인 겁니다. 이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음이니까 음소 문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니은은 하나고 시옷다 하나고 쌍시옷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음소음교를 별도로 소개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니은이나 시옷, 쌍시옷과 같은 치음 혹은 치조음이었던 소리들이 이모음, 그 다음 평순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야여 요유 앞에서는 경국의 음이라는 이음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문음은 히읗. 네, 뭐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치조음과 대표적인 경국의 음, 대표적인 치조음과 대표적인 경국의 음, 이렇게 리을하고 지읒의 발음의 그 차이를, 그러니까 치조와 경국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경국에는 전설 부위가 완전히 이제 다가가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조음하는 모습을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발음기관의 상형을 가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훈민정음을 세종이 만들었던 거예요. 자, 치조음에 대한 정의는 혀끝을 윗잇몸, 즉 치조, 치경에 대거나 접근시키면서 발음하는 소리예요. 앞 페이지에서 치음은 혀끝을 윗니 뒤쪽에 붙인다라고 했죠. 반면에 치조음은 혀끝을 윗잇몸인 치조, 치경에 대거나 접근시키면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경국의 음은 전설 부분을 경국에 붙였다 떼면서 발음을 하는 소리이고요. 성문음은 성대의 틈인 성문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발음하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접근한다, 마찰을 일으킨다, 아직은 좋은 방법까지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조미 치를 포커싱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양순음, 치음, 뭐 영국의 음, 치조음, 경국의 음, 성문음 같은 조미 치를 중심으로 하는 용어를 기억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음 방법에 의한 분류예요. 좋은 방법에 의한 분류인데 우리가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뭐 끝까지 다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일단
요 좋은 방법에 의한 분류까지는 기본적인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는 배우고 요번 차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방법에 의한 분류예요. 좋은 방법에 의한 분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기가, 즉 기류가 나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장애를 받는가. 그래서 자음이 조음될 때 공기가 장애를 받는 방식, 그래서 이것을 좋은 방식 혹은 좋은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폐세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있어요. 자, 폐세음, 마찰음, 파찰음 이 세 개가 장애음이고요. 장애음이고요. 비음과 유음이 공명음이에요. 그러니까 공명음의 대표는 모음이죠. 모음은 다 공명음이에요. 모음은 다 공명음인데 자음은 공명자음도 있고 장애자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자음을 자음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장애자음만을 순수자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순수자음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폐세음과 마찰음과 파찰음 뿐이죠. 그리고 공명자음에 해당하는 비음과 유음은 유성자음이기도 해요. 성대 진동도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 자음 가운데 모음적 속성이 많은 애들은 누굴까요? 유음하고 비음인데 그 중에 유음이 훨씬 더 모음적인 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음성학적으로 보면 유음은 플러스 자음성 플러스 모음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음의 속성과 자음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운론이라고 하는 학문은 인식의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음을 자음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유음은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 앞에서 운율자질 얘기할 때 어떤 음악적인 속성과 언어가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을 함께 공유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노래의 후렴구가 왜 랄라랄라가 많겠어요? 아니면 나나나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음이나 유음 같은 공명자음들이 어떤 그 모음적 속성을 공명성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폐세음, 마찰음, 파찰음은 순수자음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폐세음, 스탑이라고도 하고 플라시브라고도 해요. 자, 스탑이라고 하는 것을 파열음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폐세음은 기류가 완전히 막혔다가 터져 나오는 소리로 자음 가운데 가장 공기의 장애를 많이 받는 소리예요. 정말 전형적인 그런 어떤 그 자음의 속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막히는 그 순간에 초점을 두면 폐세음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자, 우리 앞 해봅시다. 앞.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숨 막혀서. 그쵸? 자, 악 해보세요. 악. 입 벌리고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신기하죠? 악 했을 때는 연국의 폐세음이고요. 앞 했을 때는 양순 폐세음이에요. 모음을 먼저 말을 하고 음절 말음에서 폐세음들을 말을 했죠. 앞은 양순 폐세음, 그 다음 악 할 때는 영국의 폐세음이었어요. 악이 너무 신기하죠?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나오지 않아.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진짜 숨 막힌다니까요. 이게 폐세예요. 폐세가 된 거죠. 이게 폐세음이에요. 연국의 이치에서 폐세가 되면 연국의 폐세음. 우리가 아주 지각하기 좋은 양순 폐세. 두 입술 다물잖아. 앞.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특정 좋은 위치에서 공기를 막으면 이제 폐세음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입 막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성으로 발음할 때는 숨 쉬려고 입을 벌리는 것이고, 자, 초성으로 발음할 때는 파. 자, 후행하는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당연히 입을 벌리게 되죠. 그쵸? 입을 개방을 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숨을 쉬려고 하건 후행하는 모음을 발음하려고 하건 공기를 내보내야 돼요. 공기를 개방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압력이 입을 다물면 상대적으로 자, 공기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공기가 팍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이제 공기 압력 측면에서 파열이다 해서 파열음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이제 뭐 그게 파열이야. 우리가 매 순간 입을 벌릴 때마다 파열을 느껴서 몸이 휘청휘청하면 어떻게 조음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떤 물리학적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폐쇄의 순간을 말하면 폐쇄음, 공기가 개방되는 순간, 공기가 터져 나오는 순간을 말하면 파열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찰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찰음은 프리커티브라고 하는 그런 소리인데, 마찰음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 지금 이제 시옷을 발음을 해봅시다. 자, 을을 하는 이유는 마찰의 속성을 제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좋은 위치라서, 그러니까 모음의 위치라서 그래요. 자, 혀 끝이 완전히 치조를 폐쇄하나요? 아니죠. 공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을 마찰 소음이라고 해요. 노이즈라고 해요. 말 그대로. 마찰 소음이라고 해요. 마찰음은 또 그 다음에 H도 마찬가지예요. 성대에서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이 마찰음은 폐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폐쇄가 되지 않고 공기를 좁은 통로로 내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예를 들면 치조 폐쇄음이다. 해버리면 막아버리잖아요. 뭐 드 해보세요. 혀 끝이 닿는 걸 폐쇄를 하는 걸 느끼죠. 근데 스 해보세요. 안 닿잖아요. 안 닿히죠. 그러니까 공기가 그 비좁은 틈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찰음이고, 그래서 우리 귀에 마찰 소음이 들려요. 깔끔한 소리가 아니죠. 뭔가 이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치찰성이라서 거슬리는 소리, 노이즈한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찰음은 조음이체와 조음체 사이를 완전히 막지 않고 좁은 틈을 남겨 공기가 그 사이로 빠져나가게 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소리를 이제 프리커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파찰음이라는 소리예요. 프리키트라고 부르는 소리인데, 이름을 보니까 뭔가 이 아이는 파열음 플러스 마찰음이에요. 파열음 플러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폐찰음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 아마 폐찰음이라는 말이 너무 이상해서 파찰음이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즈를 해보면 됩니다. 자, 지읒 소리가 파찰음이거든요. 자, 지읒이라는 문자가 나타내는 발음이 파찰음인데, 자, 드부터 시작할게요. 드, 스, 즈. 드, 스, 천천히 하세요. 드, 폐쇄의 순간이 있죠. 스, 마찰이죠. 즈는 폐쇄의 순간이 있는지 없는지 느껴보세요. 즈, 있죠. 그런데 드와는 달리 뭔가 마찰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파찰음은 분명히 폐쇄를 하지만 공기 개방을 순식간에 하지 않아요. 파열시키면서 확 개방하지 않고 마찰음처럼 서서히 개방을 해요. 그래서 지읒 소리는 기본적으로 시옷의 속성을 느껴지게 하죠. 세종 대단하지 않나요? 시옷을 기본자로 해서 가획을 통해 지읒을 만들었죠. 갑자기 무릎을 탁 치게 되지 않나요? 뭐 공부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대단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찰음은 폐쇄음처럼 기류를 완전히 막았다가 개방을 할 때는, 공기를 내보내는 그 터뜨릴 때는 마찰음처럼 공기를 내보내요. 그래서 이름도 파찰음 이렇게 됩니다. 파찰음. 근데 폐찰음이 맞지만 여러분이 봐도 폐찰음 그런 게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아마 파찰음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순수 자음을 이제 공기를 내보내는 그런 어떤 그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 장애음, 순수 자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책에서는 장애음을 저해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장애우들에 대한 그런 표현에서 장애라는 표현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동안 저해음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했는데, 이제 장애우란 말이 나오면서 그럼 뭐 장애가 꼭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니지 않냐, 오히려 그러면서 장애음이라는 용어를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장애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명자음 가운데 이제 비음은 이제 nasal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목젖이 비강의 통로를 막지 않아 기류가 비강을 통해 나와서 당연히 울리겠죠. 공명음이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유음은 liquid라고 해서 말 그대로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 자체도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자음 가운데 가장 기류를 받지 않는 소리, 기류의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음적 속성이 강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유음은 자음 가운데 가장 기류의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언어들, 이 지구상의 언어는 굉장히 다양한 유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유음을 가지고 있어서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어의 right, light, right. right는 리트로플렉스라고 해서 건설음이에요. 혀를 마는 소리예요. 근데 언어 보편적으로 건설음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혀를 마는 게 혀 입장에선 제일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지금 이태리 다음으로 지금 난리가 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전동음, 트릴, 롤드라고 해서 까르 이런 소리가 있어요. 네, 있는데 한국어는 어떠냐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건설음은 소개를 안 했네. 근데 설치음하고 탄설음이에요. 탄설음이라고도 하고 설탄음이라고도 하는데 플랩 탭이라고 해서 자 초성의 리을 발음 한번 해볼까요? 리을 문자가 나타내는 발음 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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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 혀 끝이 분명히 치조에 닿죠. 네, 이것을 플랩, 탄설음 혹은 설탄음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종성으로 발음해 볼게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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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어때요? 혀 끝보다는 혀의 측면이 옆으로 말리죠. 그래서 설치음화예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단순 암기로 리을이 종성에 받침에 오면 설치음화다. 강제로 외웠던 것들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유성음화, 뭐 설치음화, 설치음. 종성의 그러니까 종성 음절 말음일 때의 발음과 음절 초성일 때의 발음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음절 초성일 때를 lateral, 설치음, 혀의 양측면이 말린다고 해서 설치음이라고 해요. 한국어의 그 유음은 이 두 가지 이음이 있어요. 초성에 올 때는 상부조건포 보이니까 이음 맞죠? 네, 초성에 올 때는 탄설음 혹은 설탄음, 그 다음에 종성에 올 때는 설치음이라 하는데 이 두 소리는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중국어 화자들도 그 건설이거든요. 혀를 말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말아서 유음을 발음하는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의 리을 문자 발음이 리을이라는 문자를 나타내는 소리를 발음하는 것이 그닥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건설음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탄설음과 설치음 이 두 개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건설음도 있지만 L 사운드도 또 이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도 초성에 올 때는 예를 들면 뭐 지금처럼 lateral이잖아요. lateral인데 뭐 종성에 올 때가 있죠. F, APPL 음절 발음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애플 그럼 콩글리시인 걸 알죠? 근데 어떻게 발음해요? apple. 이 발음이 정확한 게 모르죠. bellalized라고 해요. 벨라 배웠죠? 벨라 배웠죠? 무슨 얘기냐? 이 R 발음을 할 때, 음절 발음의 R 발음을 할 때는 후설화 한다는 거예요. 벨라가 영국의 후설 쪽이잖아요. 그래서 초성에 올 때의 뭐 lateral 할 때, 뭐 love 할 때 L은 light L. 그 다음에 음절 말에 올 때는 후설화 하니까 이것을 dark L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어마다 이렇게 유음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국어는 그런데 일단은 분명히 폐쇄의 순간인데 굉장히 짧고 설탄음이든 설치음이든 폐쇄의 순간이 있더라도 공기가 완전 막히지를 않아요. 공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공명음에 구강에서 공명을 하는 거죠. 유음은 비강으로 공기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강 안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공명자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변별적 자질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유음은 플러스 자음성, 플러스 모음성이에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우리가 자음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소리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방법에 의한 분류를 조금 맛보기로 받고 이제 다음 주 수업에 이 PPT의 마지막 부분을 좀 더 공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음까지도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했고요. 네, 수고했고요. 이제 아마 과제도 간단한 과제도 이제 공지가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